자, 진술 갑니다. 진술이란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죠? 사실에 한정된다. 대상이 하나고 가치 판단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어디랑 거의 같죠? 명예훼손죄 할 때 내용과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가치 판단을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듯이 여기서도 위증이 되지를 않습니다. 밑에 거 읽어보시고. 자, 위증죄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요중 사실에 관한 것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는 자, 세모칠게요. 요거와 요거는 하등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왜 그럴까요? 요중이 뭐야? 증명을 요하는 사실에 관한 것인지 아닌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닌지. 아니, 앞에도 보세요. 앞에도 보면 여기 지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헛소리 해대면 동기나 내력에 관한 것이라도 헛소리 해대면 뭐 2번하고 3번은 뭐 판결에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죄 성립을 인정했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증명을 요하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하등 관련이 없다. 그냥 헛소리 해대면 위증죄가 된다는 얘기인데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그래요.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판례입니다. 자, 1번도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인데요. 자신이 지득하지 아니한 어떤 사실관계입니다. 그 사실관계를 자, 지득하지 아니한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지득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는 뭐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면 위증죄가 되겠죠. 주관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진술을 얘기할 때 법률적 표현을 써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법률적 표현을 써서 얘기하면 죄가 안 되고 법률적 표현을 쓰지 않고 얘기하면 죄가 되는 겁니까? 사실관계를 따라서 이 법률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가미했다 할지라도 위증이면은 변함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출제가 잘 돼요. 여기서는 지득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여기를 색깔칠하면 돼요. 자, 그 밑에 2번 갑니다. 자, 매매 확인서 발급 경위 취지 및 그 내용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검은색으로. 자, 내용에 관해서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증죄가 됩니다. 자, 그 밑에 위증죄가 되지 않는 거 볼게요. 자, 1번도 출제가 잘 돼요. 자,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하더라도 위증죄가 되지 않겠죠.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얘기했다는 말은 기억에 반하여 얘기한 게 아닙니다. 기억에 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위증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자, 그 밑에 보면 평가, 이건 평가잖아.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평가를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견해를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오륜이나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죠. 평가나 의견, 진술, 이것은 허위 사실을 얘기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죄가 되지를 않고, 그 밑에도 법률적, 주관적 평가, 평가적 평가, 그리고 의견,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을 얘기한 부분이 아니라서 위증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1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1번은 사실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득하지 아니한 어떤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평가가 아니고 사실을 얘기한 부분이라서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3번도 잘 나오죠. 전부 다 잘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별표 3개짜리들 어른 전부 다 아주 A급 판례들입니다. 자, 3번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진술해야지 위증이 되는 것인데 진술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않았고 그냥 사실대로라는 취지, 그 취지로만 진술했을 때는 설령 그 내용에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기술식입니다. 자, 1회 증인신문 절차에서 증언은 포괄적으로 한 개의 행위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신문 절차가 종료가 되어서 더 이상 철회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 뭐가 된다? 기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이 예의 체크 한번 해보세요. 1회 증인신문 절차에서 당사자의 신문에 대하여 한 허위 진술을 반대 당사자나 재판장이 취소, 반대 당사자나 재판장이 했을 때 그때 취소 정정했다면 애당초 위증죄가 안 돼요.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이 절차가 모두 종료가 되어서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그때 위증죄가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철회하게 되면 애당초 위증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판례 볼까요? 자, 밑에 나왔네. 예.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파란색이네요. 파란색. 끝나기 전에 세모 치시면 그때는 애당초 취소 시정했다면 애당초 위증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쵸? 잘 받으시고. 자,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된 때로 해석해야 될 것이고 끊습니다. 자, 진술 후에 선서가를 명했을 때는 선서 종료된 때라고 볼 것이다. 그러면 위에 것은 뭐죠? 사전 선서를 말하는 것 같고요. 밑에 선서는 사후 선서를 말할 것 같네요. 그치? 전부 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신문 절차가 종료가 되어서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 기수가 된다. 그치? 그럼 봐봐요. 밑에 봐봐요. 자, 검사네, 검사. 검사에다가 세모 쳐볼까요? 파란색으로. 자, 검사 세모 쳤죠? 검사가 반대신문에 의해요. 검사의 반대신문에 의해서 내가 그때 이를 번복 시정했어요. 위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봐봐. 신문 절차가 종료가 되어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 했잖아요. 그치? 그럼 그 전에 철회하면 위증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검사의 반대신문에 의해서 내가 철회했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위증 자체가 되질 않는다 이런 말. 그 다음 판례도 마찬가지죠. 재판장 세모 쳐봐요. 재판장이 신문할 때 내가 취소했잖아요. 그럼 애당초 위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 근데 뭐라 했나요? 옆에서 앞에 증언만을 따로 떼어낸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뭐다? 이것은 위법이다. 위법이다. 점점 찍으시고 이거 적법이라 하면 틀려요. 왜? 애당초 위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자, 밑에 판례 중요한 판례 나오네요. 별표 쳐보세요. 자, 네 번째 줄. 그 진술이 철회 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신문 절차가 종료가 되었다면 빨간색으로 종료 동그라미. 그때 뭐가 됩니까? 기수가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런데 파란색으로 가로 열고 그 후에 기수가 된 후에 별도의 증인 신청 채택 절차를 거쳐서 밑에 종전 신문 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다 할지라도 그건 기수 이유 문제잖아. 그치? 기수 이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면 사유에 불과할 뿐이지 위등죄에는 여전히 성립을 한다. 이런 말. 됐죠? 자, 밑에 똑같아요. 자, 증인신문 절차가 그들의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수가 될 뿐이다. 그 밑에도 역시 가로 열고 그 기수가 된 이후에 진술을 철회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뭐가 된다? 여전히 위증죄는 기수다. 이런 말. 됐지? 네, 됐습니다. 자, 고의 갑니다. 고의인데 오해했다 세모, 착각했다 세모, 착오했다 세모는 고의 탈락이기 때문에 위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제가 안 되는 건 다 세모 쳤어요. 자, 공범관계 보자. 이거 전 시간에 했죠? 예, 했어요. 도주죄 할 때 다 했어요. 자, 타인을 교사해서 나를 위해서 위증 좀 하게 해다오 하는 것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판례가. 그쵸?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위증죄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타인을 교사하여 하게 했다면 그때는 교사범이 가능해요. 죄수관계입니다. 자, 하나의 사건에 관해서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날 와가지고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해요. 그쵸? 같은 기일날 와가지고 판사가 물을 때마다 검사가 물을 때마다 족족족족 거짓말 하네요. 그럼 죄가 몇 개인가요? 포괄해서 한 개의 위증죄만 되는 거지. 수개의 죄가 된다 그러면 틀리네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같은 신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이 나가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가요. 그때마다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치? 근데 이 사람도 어제 말 틀리고 오늘 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초의 한 선서 효력을 유지시켰다면 이것은 포괄해서 하나의 위증죄밖에 되지 않아요. 같은 신급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죄가 하나밖에 안 돼요. 신급을 달리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신급을 달리하면 또 다른 죄가 별죄가 됩니다. 1심에서 말과 2심에서 말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전부 다 말할 때마다 전부 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별개의 죄가 되겠지만 같은 신급에서 여러 번 거짓말했다고 했을 때 최초의 한 효력을 유지시킨다면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된다. 꼭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필기를 하자면 첫 번째 판례에다 하나만 적어볼게요. 포괄해서 한 개의 위증죄가 되는 것이다. 우리 죄수론 할 때 뭐라 배우지? 이것을 접속범이라고 불러요. 포괄해서 일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백사수 특례 아까 배웠죠? 범한자라고 했으니까 기수입니다. 기수. 자, 됐고 그 다음에 자백자수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법원은 아니다고 했네요. 자수할 때 됐고 그 다음에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 수사기관, 징계기관을 불문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울게요. 자, 다음. 자, 자백 나왔네요. 자백 절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든 또는 신문을 받아서 토해내든 전부 다 자백에 포함된다고 봤네요. 그 점에서 뭐하고 다르지? CF? 자수하고 다르죠. 총론 시간에 자수 배우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만 됩니다. 정말 되지 신문을 받아 토해내는 것은 자수라고 보질 않아요. 그 점에서 자백과 자수는 달라요. 나머지 시기 됐고 시기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효과 됐고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모해위증죄. 모해위증죄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해서 모해할 목적으로 목적범입니다. 목적범. 전항의 죄를 범했을 때는 형이 약간 높죠. 역시 자백자수 특례 조항이 있어요. 자, 여기서 모해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치? 모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만 있으면 족합니다. 빨간색으로 분리 동그란 하는 것이지 결과 발생까지 의역할 필요는 없다. 왜요? 초상적 이혼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밑에 허위 감정 통역 번역죄. 자, 위증죄가 주관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허위 감정 통역 번역죄도 주관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이 허위했을 때 허위가 뭐다? 주관설이다. 그쵸? 자기가 감정한 대로, 통역한 대로, 번역한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에서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이 본죄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나왔지? 보면 주관적 판단 나왔지? 판단에 반하지 않는다면 본죄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관설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역시 동일한 선서 하에 동일한 감정에 따라 수차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네요. 죄가 몇 개? 포괄해서 한 개의 죄만 된다. 됐죠? 됐습니다.